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아직 영상 시작도 안 했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도 아직 안 하셨으면 한번 해주시고 다른 분들과 공유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고 그러고 나서 각 기업들이 자신들의 영업 실적을 속속들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콜스가 영업 실적 신고하였는데 콜스는 지난 회계연도 총 1.09 빌리언 달러의 순이익을 신고하였습니다. 10억 9천만 불 순이익을 신고하였습니다. 순이득입니다. 전년 대비 순이익이 4.8% 증가한 것이라는데 판매 수익은 전년 대비 5.9%나 증가하면서 40.5 빌리언 달러, 405억 달러 기록하였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콜스는 가격 할인, 이주의 상품 뭐 이런 거 행사 많이 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계속 소비자들에게 뭐 공급하여서 고객들과 이 이익을 나누겠다 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럴스도 어제 성적표를 발표하였는데 호주와 뉴질랜드에 걸쳐 있는 전 매장들하고 또 빅W, 이 빅W가 그 우럴스의 W인가 봐. 그 빅W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6% 상승한 1.62 빌리언 달러. 콜스보다 더 많죠. 규모가 더 크니까 기록하였고 총 매출은 64.29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였답니다. 고물가이니 뭐 다들 고생한다고 하고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 슈퍼마켓 가서 물건 팔아주고 그 물건 파는 것들은 매출이 팍팍 올라가서 이익도 팍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뭐 노조 이런 데서는 영업 이익률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강제적 조절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필요하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경제학자들도 콜스와 우럴스가 전체 시장에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시장 경쟁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양측 모두 영업 이익률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들 원하는 대로 남겨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우럴스는 다른 소매점들과의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도둑질이 점차 늘어나면서 재고 손실이 전년 대비 20%나 상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스는 더 많은 경비원을 고용하여 배치하기도 하고 또 트롤리에 무슨 특수 장치나 스마트 게이트 뭐 이런 거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장을 보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아내와 같이 장을 보러 가면 동네 시장이나 뭐 가끔 큰 시장도 가서 물건 뭐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하고 정 안 되는 거는 알디 가서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콜스하고 우럴스 가는 횟수가 예전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튼 꿀조합은 동네 시장 플러스 알디 이렇게 두 군데 뚫는 게 제일 좋다. 도미노 피자도 영업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미노 같은 경우는 브랜드는 미국제이지만 도미노 피자 엔터프라이즈 이거는 뭐 호주 회사인데 호주와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 독일, 룩셈부르크,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뭐 여기 하여튼 전 세계에 많은 국가의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만 해도 395개, 거의 400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기도 하였답니다. 여튼 도미노도 영업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미노 영업이익은 23.3%가 줄어들어서 201.7밀리언 달러를 기록하였고 순이익은 74.4%나 줄어들어서 40.6밀리언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재료비 상승과 유류비 상승 뭐 이런 거 해서 6% 배달비 제도를 도입을 했다가 그러니까 배달비를 소비자한테 물리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매출이 한 방에 훅 떨어지자 바로 철회하기도 하였고 또 이제 원가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서 대부분 소비자한테 막 물리던 이런 뭐 비용 같은 거는
상품 가격 빼고는 다 없앤 상태라고 합니다. 정신 차렸다 이 말이죠. 도미노 피자 CEO는 지난 회계 연도가 역대 가장 힘든 그런 한 해였다고 하면서, 그래도 지난 7월 매출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좀 숨통이 좀 트이고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호주 시장 말고 유럽에서는 매출이 6.6% 상승하면서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아직도 7.8% 하락한 상태, 회복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미노는 총 200명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함께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호주에서 몇 명인지는 따로 발표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그러면서 피자 가격을 더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하였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시드니 살 때는 그래도 도미노 피자 자주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멜번 이사 오면서 그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 양이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양보다는 질, 이런 컨셉이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저 안에.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 피자 이런 것보다는 동네 피자를 자주 사 먹게 되고, 동네 피자 중에서도 또 유명한 집, 리뷰가 좋은 집,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시드니보다는 멜번에 있는 피자들이 훨씬 맛있거든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시드니에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긴 한데, 여튼 멜번에는 피자 맛있는 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서 자주는 못해도 가끔 한 번씩 외식 기분 내면서 피자 한 판 시켜 가지고 아내랑 둘이서 하나 먹고, 그게 되게 재밌습니다. 맛도 진짜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하여튼 도미노에는 큰 신경을 안 쓰고 살고 있었다. 하여튼 뉴스와는 별 상관없는 피자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점이 좀 묘한데, 안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소비자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장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앞으로 2년 동안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방정부 재무부 산하에 들어가게 되는 이 팀에는 경제연구소 전문가, 공정거래위의 전문가, 소비자보호원의 전문가 등 해서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무장관 짐 차머스는 기자회견에서 이 팀의 최종 목적은 시장 경쟁 체제를 검토하여서 물가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짐이 말한 예 중에 하나가 물량 공급도 지난 6개월, 9개월 다 제대로 되었고 딱히 판매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었는데, 소비자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드는 숫자가 훅 떨어지면서 호주 시장이 몇몇 개 승자만 남아나는 구조, 그런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역동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경쟁이 주니까 소비자가 시장 경쟁으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설명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각 기업들의 욕심, 그게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쟁 타스크포스 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팀은 각 기업의 자료도 검토하겠지만 관련 법, 그리고 정부 정책 이런 것까지 총괄해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출한 기업 합병과 시장 경쟁에 대한 법 이런 거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호주에 더 많은 항편을 편성하여서 경쟁을 촉발시켜서 소비자 권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출사표 냈던 카타르 항공 항편 추가 신청은 호주 정부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보호 안에서 퀀타스는 소비자들을 여전히 을 취급하면서 기업 이익도 역대급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한테는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익을 나누어라 라고 이제 정부가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는 정부가 작정하고 니들 돈 벌어가 라고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참 헷갈립니다. 최근 가디언이 조사하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인의 4명 중에 3명은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주택 임대료가 동결되거나 인상한다고 하여도 물가 상승률 아래로만 가능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이런 응답을 하였습니다. 1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44%에 이르는 응답자가 인플레이션 아래로 임대료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응답했고, 34%의 응답자는 아예 동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자신이 현재 생활고를 겪고 있다, 자기가 지금 사는 게 힘들다 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42%는 임대료 동결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였고, 내가 뭐 사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 라고 자신을 분류한 사람들 중에서는 46%, 제일 큰 비율로 인상을 허용하되 물가 상승률 아래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렌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이 임대료 동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건물주들 중에 몇 퍼센트가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지 자료를 봤지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 물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연방정부가 1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00억 불짜리 호주 미래주택기금 법안 통과시킬 작정으로 조기 총선 카드까지 들고 나오고 기대했던 찬성표를 던져주기는커녕 임대료 동결, 임대료 인상 제한, 뭐 이런 즉각적 대안을 요구하는 녹색당의 충돌 상황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지난번 캐비넷 미팅에서 녹색당 제안은 뭐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실제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1년에 한 번 임대료 인상 뭐 이런 거나 확정하고 앉았고, 그리고 그냥 앞으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뭐 이런 게 결정되기도 하였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안소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호는 37%에서 36% 소폭 줄었고, 불호는 27%에서 29%로 역시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는 뭐 이도 저도 아니다,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에 대한 즉각적 대책을 요구하는 응답이 많기는 한데, 이것이 안소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겉다리로 야당 대표 피터 더튼은 호가 27, 불호가 35, 중간이 31% 이렇게 나왔고, 녹색당 대표 아담 반트는 호가 21%, 불호가 36%, 중간이 32%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별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15개월간의 안소니 행정부 성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57%가 안소니가 지난 연방의회 총선에서 승리하여서 다행이다, 잘했다, 이렇게 대답했고, 43%의 응답자가 스콧 모리슨이 이겼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냐, 잘 못한다, 이런 응답인 거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 또 곧 휩쓸려 떠내려갈 사람들, 일단 구하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도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좀 싫어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옆 사람한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